자, 소교 다섯 번째 동동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좀 길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볼게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아래에 이렇게 전 13년 달거리 노래다 원령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원령체라는 건데 전 13년이고 그럼 우리 이제 민요 중에 유명한 달 타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에 돌던 달아 정월에 뜨는 저 달은 2월에 뜨는 저 달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달 매월마다 달마다 주제가 테마가 있는 걸 원령체 내지는 달거리 노래라고 해요. 달마다 이렇게 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동동은 달마다 또 중요한 세시풍속이 나와요. 세시풍속. 그래서 이제 세시풍속이 뭐예요, 근데? 1년 동안 사람들이 월마다 치르는 의례나 행사 풍속 등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정월대 부르면은 지불놀이하고 부럼깨죠. 그리고 단오날엔 그네 띄고 청포물에 머리 감죠. 추석에는 송편 먹죠. 이런 걸 세시풍속이라고 해요. 그럼 달마다 무엇을 이런 세시풍속과 연관해서 어떻게 내용을 이해해야지 이해가 빨라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보통 소교는 평민이 부르기 때문에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동동에서는 2, 3, 5월을 임금으로 해석해야지 해석이 잘 돼요. 그 당시 이 노래가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궁중의 악사들에게까지 퍼지고 악사들이 편곡하는 과정에서 임을 임금으로 편곡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각 연마다 중요한 시어들 식구를 중심으로 주제를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시적 화자를 나타내는 시어와 임을 어떻게 나타내는 시어를 구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해석 들어가 볼게요. 자,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드리러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덕은 신령님 뒷잔에 바치고 복은 어떻게 림배가 어떻게 돼? 임금님 앞잔에 바칩니다.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나사라가 드리러 오십시오. 이런 의미인데 이제 덕과 복을 비는 건데 자, 이제 아우 동동다리. 이건 후렴구인데 동동 일단 북소리고 다리는 악기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건 아무런 뜻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해석은 어떻게 돼? 생략하고 정리할게요. 자, 일련의 내용은 임금한테 무언가 행사를 할 때 보고하는 내용 같죠?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 노래가 너무 유행을 해서 궁중으로 유입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덧붙인 걸로 이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임금한테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덕과복을 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정월 날인 물은 아우 어저 녹저 하논데 누리 가운데 나곤 모마 하울로 노시랬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날인물이에요. 날인물이 시냇물인데 자, 시냇물은 물이 얼어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흘러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제 흘러가는 게 좋겠죠. 겨울에 얼었던 물이 이제 막 흘러가니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혼자 꽁꽁 언 것처럼 외로워. 이런 의미인데. 자, 볼게요. 정월 시냇물은 아우 감탄사고요. 어저 얼었다 녹으려 하는데 누리가 어떻게 돼? 세상이에요, 세상. 자, 세상 가운데 나곤 태어나곤 몸하 여기서 이제 몸이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어떻게 호격조사인데 여기서 높여 부를 필요가 없죠. 자신이니까. 자, 이 몸이요. 이런 의미고, 하울로가 어떻게 홀로 살아가는구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얘는 좋은데, 얘는 흘러가서 좋은데, 나는 어떻게 돼? 여전히 꽁꽁 것처럼 외롭고 고독해. 그러니까 서로 대비가 되는 거죠. 그죠? 대비. 근데 주제는 어떻게 돼? 이제 이 시냇물을 통해서 홀로 사는 고독과 외로움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2월 보름에 높이현 등불 다우라 만인을 비치실 지시셨다. 그럼 여기서 이제 2월 보름에 감탄사고 높이 켠 등불 같은 님이요. 그럼 님을 어떻게 돼? 등불에 비유한 거죠. 근데 만인이 이제 모든 사람을 세상의 모든 백성을 비추실 모습이구나.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빛을 주는 빼어난 님을 어떻게 등불에 비유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빛과 광명을 주니까 어떻게 돼? 빼어난 님을 어떻게 예찬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돼? 훌륭한 님을 어떻게 돼? 그 예찬 그 예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걸 송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축하를 보낸다. 그다음에 이제 3월 나며 개한 만춘 늦봄 달의 꽃이가 진달래꽃이요. 3월 나며 피어난 늦봄 진달래꽃 같은 님이요.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셨구나. 그럼 꽃이 개한다는 얘기는 꽃이 핀다는 얘기고 늦을 만자에 봄춘자니까 늦봄에 진달꽃이 활짝 피었다는 얘기지. 그럼 진달래꽃은 여기서 어떻게 돼? 뷰티풀하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근데 역시 임금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셨구나. 이런 의미니까 진달래꽃 같이 어떻게 돼? 아름다운 님을 뭐에 예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럼 이건 역시 어떻게 송축이 되는 거고요. 자, 4월 안인이죠. 아우 오실서 곡골이세요. 무슴따 녹산님은 넷날을 잊고 안 오시는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깨꼬리예요. 깨꼬리는 봄이 되면 당연히 오겠죠. 근데 님은 왜 안 온다. 자, 여기서 볼게요. 4월 안이 있고 오는구나 깨꼬리세요. 무슨 따 무엇 때문에 녹사가 이제 그
벼슬자리의 이름인데 벼슬한 님은 그죠? 옛날에 나를 잊고 안 오시는가? 그럼 여기서는 일단 어떻게 돼? 이제 요거 때문에 어떻게 돼?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꾀꼬리 놓는데 님은 오지 않으니까 서로 어떻게 또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 아, 님이 안 오지 해서 오지 않는 님을 어떻게 원망하고 있다. 그래서 애련이 되는 거고요. 주제는.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5월 5일에 아의 수린날이 단오날이에요. 아침의 약은 지문헬 장존하샬 약이라 받잡노이다. 자, 그러면 그 5월 5일 단오에 그죠? 수린날이 단오날인데 자, 임한테 약을 바치는 거예요. 약을 바치면서 오래 살게 기원하는 거예요. 자, 5월 5일 단오날 아침의 약은 지문이 천이고 해가 년이죠. 천년을 장존이 긴장자에 생존할 존재. 그럼 길게 사시게 하실 약이라 바칩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 약을 주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당연히 여기서 임은 임금이니까 2, 3, 5월은 임금이랬죠. 그죠? 임금이니까 어떻게 돼? 약 바치면서 임금님 만수무강 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임의 장수를 기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제 6월 보름에 별의 발윤빛 다우라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니노이다 이랬는데 이제 6월 달에는 세시풍속이 유두일이 있는데요. 음식을 가지고 동류수 흐르는 물에다가 머리 감고 빛을 버려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 머리를 빗으로 빗어. 감은 머리를 빗으로 빗어. 그래서 어떻게 돼? 내 머리에 딸린 어떻게 돼? 액을 버려. 그래서 어떻게 빛을 버리는 거란 말이야. 흐른 물에 빛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며 하루를 보냈는데 자 볼게요. 6월 보름에 벼랑에 버려진 빛 같은 내신세요. 그럼 화자 자신을 어떻게 돼? 버린 빛으로 비유한 거예요. 난 버림받은 처지다. 그래도 내가 버림받았지만 돌아보실 님을 잠시나마 쫓아가겠다. 그럼 나는 버림받은 처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버린 님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님을 쫓아가겠다니까. 그죠? 애련이 되는 거죠. 슬퍼하는 거. 자, 이제 7월 볼게요. 7월 보름에 아우 백종의 배요. 여기 백종날이 또 어떻게 돼? 세시풍속으로 나왔는데 님을 한데 녀가져 원을 빕니다. 이렇게죠. 그럼 여기 이제 백종날은 조상이나 주군이한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럼 당연히 이제 백종이 되면서 내가 음식 차리면서 어떻게 돼? 뭘 하는 거야? 절하면서 자기 소원을 빌겠죠. 그죠? 자, 7월 보름에 백종날에 음식을 차려두고 절을 하면서 님과 함께 녀가져와 살고자 하는 소원을 빕니다. 그럼 화자의 소원은 뭐야? 임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임과 함께 살기를 기원한다. 그럼 연모가 사랑의 정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돼? 백종날이 되어서 소망을 기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제 8월이 갑의가 한가위예요. 8월 보름의 갑의 날이지만 님을 매셔야지 오늘이 진정한 한가위다. 님이 있어 없어? 없죠. 그죠? 한가인 날이 다들 어떻게 돼? 송편 먹고 뭐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님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한가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자, 8월 보름에 한가위이지만 님을 매셔야지 오늘이 진정한 한가위구나. 그럼 님이 있어야 진정한 추석인데 님이 없어서 어떻게 나에겐 신나는 진정한 추석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님을 만날 수 없어서 어떻게 돼? 추석도 혼자 외롭게 보낸다.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하가 노란 국화요. 꽃이 안에 피니 초가집이 적막하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여기가 채소가 되게 초가집이에요. 자, 그럼 9월 9일에 이제 그 중량절인데 그 가을이 되면은 국화 있죠, 그죠? 국화 노란 국화 이제 국화가 이렇게 그 쫙 피는데 그러면은 그 황하라 왔는데 이제 선비들이나 시인들이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에 가서 노란 국화를 어떻게 돼 띄어 먹어서 띄어서 술을 먹거나 아니면 여자들은 국화전 지짐이를 해 먹었어요. 이런 것들인데 이제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하는 노란 국화는 그죠? 꽃이 안에 집 안에 피어 있는데 초가집이 적막하구나. 그러면 꽃이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님이 없으니까 초가집이 조용하고 적막하구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이미 꽃은 피었지만 이미 없는 쓸쓸함, 고요함. 그러니까 저교가 되게 고요하고 적막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님이 없어서 적막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제 10월에 아의 잘게 썬 저기에서 보리수 같구나. 그죠? 보리수 같은 내신세. 화자를 보리수에 비유한 거예요.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구나.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요게 보리수 나무인데 이게 화자를 나타내고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다는 얘기는 임과 이어지는 나를 지녀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봐봐. 자 잘게 썬 보리수 같은 내신세요. 꺾어버리신 후에 진실이 한 분이 없구나.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 나는 계속 누군가를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고 외롭고 쓸쓸한 신세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주제는
누군가한테 버림받은 슬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11월 한번 볼게요. 11월 봉당 자리에 한삼의 호쪽삼이 얇은 거, 얇은 천 같은 거 덮고 누워서 이제 봉당 자리는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옛날에 마루를 깔지 않고 흙으로 된 어떻게 돼 이렇게 바닥 흙바닥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11월엔 춥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 혼자 흙바닥에 얇은 천 깔고 호쪽삼 누워서 슬퍼 임과 떨어져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봉당 자리에 호쪽삼 덮고 누워 슬프구나 이런 의미군요. 슬픈 고운님과 스시엄 떨어져 널서 살아가는구나. 그럼 자, 임과 떨어져 사는 어떻게 돼? 슬픔, 혼자 사는 슬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결론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계속 임에 대한 사랑 그리움을 얘기했는데 임이랑 사랑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려줘요. 12월에. 그런데 여기서 화자가 분지나무 가지로 깎은 밥상에 젓가락이 돼요. 그리고 손님과 님이 있는데 임이 가져다 물면 임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럼 해피엔딩이 되는 거겠죠. 근데 손님이 가져다 물면 새드 엔딩인데 자, 그럼 내용 자세히 볼게요. 11월 분지나무 가지로 깎은 아우는 감탄사고 나살 반이쪄 다오라. 그럼 분지나무 가지로 깎은 나살이 밥상 그죠? 밥상 위에 저가 젓가락이 그럼 화자가 어떻게 돼? 젓가락 같은 내신사. 그럼 화자는 뭐야? 밥상에 젓가락이 되어서 누웠다. 님의 앞에 들어 어리노니 님의 앞에 가지런히 누웠는데 손님이 가져다 입에 묵니다. 어머나 큰일 났네.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이제 손님은 부정이 되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밥상에 젓가락이 됐어. 그런데 손님과 임이 있는데 나는 임이랑 연결돼서 어떻게 돼? 연결되고 싶어서 젓가락이 돼서 누웠지만 결국 손님이 가져다 문다라는 거는 엉뚱한 사람한테 시집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임과 인연을 맺었다 못 맺었다 못 맺었다. 아우 슬프네요. 그죠?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주제는 임과 인연을 맺지 못하는 한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정리는 내용 정리는 됐고요. 이제 전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선생님 여러분 보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세시풍소까지 그죠? 그래야지 내용 이해가 빠르고요. 자, 이제 볼게요. 내용 정리. 자,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둔 거고요. 자, 볼게요. 이제 작품 정리. 비유적 표현은 자, 1년은 날인물, 그죠? 나랑 대비되는 처지의 객관적 상관물, 등불은 임을 나타낸다. 달의 꼬지는 아름다운 님. 역시 임금이죠. 그죠? 임금. 그다음에 이제 4월은 깨꼬리. 님은 오는데 깨꼬리 오는데 님은 안 왔다. 5월은 어떻게 돼? 자, 임의 장수를 기원한다. 그럼 2, 3, 5월이 이미 임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은 화자 자신, 바룻은 어떻게 화자 자신, 전은 화자 자신. 그 다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데, 시적 대상인 어떻게 돼? 이제 화자를 가리키는 말을 먼저 보면은, 그 버려진 빛, 그 다음에 발효, 그 다음에 반이죠. 그죠? 젓가락. 그 다음에 임을 가리키는 말은 등불, 달의 꽃, 진달래꽃, 녹사님.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단어 뜻은 너무 많아서 이제 여러분 정리하시라고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이거를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빨라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정월의 시냇물과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대조하니까 고독이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서사는 이건 알죠, 그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2월은 어떻게 돼? 아름다운 뭐야? 임을 진달래꽃이죠. 이런 아름다운 아니 등불이요. 등불에 비유해서 어떻게 돼? 임금에 대한 축하를 보낸다. 3월은 진달래꽃에 빗대어서 임에 대한 축하를 보낸다. 4월은 어떻게 돼? 잊지 않고 찾아온 깨꼬리와 오지 않는 님을 대조하니까 오지 않는 님을 원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랑 내용을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지 다 따로따로 이해하시면 어떻게 돼? 이거 외울 수가 없겠죠. 그죠? 외우는 것 자체도 힘들고. 단오날이 아침에 약을 바치며 장수를 기원한다. 그러니까 주제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임한테 버림받은 처지를 빛에 비유해서 어떻게 돼? 빛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버림받은 슬픔, 애련이 되는 거고. 자, 제사상을 차려놓고서 어떻게 돼? 뭐를 임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을 기원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연모, 사랑의 정. 그 다음에 임이 없는 어떻게 돼? 임이 없어서 한가위가 쓸쓸해. 그러니까 역시 임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이제 중양절에 어떻게 돼? 초가집이 꽃이 폈지만 어떻게 쓸쓸하구나. 임이 없는 쓸쓸함.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임에 버림받은 슬픔을 부리수나무에 비했다. 그럼 버림받은 슬픔. 근데 홀짝싸움 덮고도 어떻게 홀로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를 어떻게 돼? 이 이미지랑 내용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지 따로따로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쉽지 않겠죠, 그죠? 애련 어떻게 돼? 마지막에 젓가락이 되어서 뭐라는데 손님이 가져다 봅니까? 인과 인연을 맺지 못한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달마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송도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 사랑이죠. 이게 전체 주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아까 정리했죠. 연령제고 그죠? 1년은 서사 본사 12연. 그다음에 서사는 궁중가협의
유입됐을 것, 덧붙여줄 걸 추정한다. 그 다음에 분연체, 후렴구가 있다.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심리적 변화가 세시풍속과 연결되었다. 자연물의 화자와 임을 비유했다. 그 다음에 대조도 있다. 이런 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동동 정리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